첫 번째, 순수한 경이감. 어릴 적엔 처음 보는 무지개 하나에도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화려한 광경 앞에서도 잠깐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찍고는 금세 지나쳐버립니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놀랍지 않게 느껴진 걸까요? 이 감정의 이름이 바로 순수한 경이감입니다. 심리학자 데커 켈트너의 경이 연구에 따르면 이 감정은 익숙하지 않은 자극 앞에서 기존의 이해체계로는 설명이 안 될 때 터져 나오는데,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대한 지식과 범주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놀랄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게 그냥 무뎌진 감성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단순한 무뎌짐은 감정 자체가 약해진 것이지만, 이건 뇌가 세상을 이미 다 분류하고 이름 붙여놓아서 새로움이 들어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경이로움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인지적 대가로 설명합니다. 무지개를 봐도 심드렁해진 건 감성이 메말라서가 아니라 이미 그 원리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리불안. 어릴 적엔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우기만 해도 세상이 무너질 듯 울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며칠씩 떨어져 있어도 그 정도의 절박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엔 잠깐의 이별에도 그렇게 크게 울었었는데 지금은 담담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 낯선 차이를요. 이 감정의 이름이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애착 이론을 정립한 존 볼비에 따르면 이 불안은 양육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곧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됐던 유아기의 원초적 반응이며, 안정적인 내적 신뢰가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이게 그냥 무심해진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무심함은 관심 자체가 줄어든 것이지만, 이건 그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는 확신, 즉 관계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졌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애착 심리학자들은 이 감소를 정서적 성숙의 자연스러운 지표로 봅니다. 이별 앞에서 덜 흔들리게 된 건 사랑이 옅어져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믿는 마음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타인 시선에 대한 수치심. 10대 시절엔 옷에 작은 얼룩 하나만 묻어도 온 세상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신경 쓰였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실수를 해도 몇 초 만에 잊어버립니다. 이 감정의 이름이 바로 타인 시선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데이비드 엘킨드가 제시한 상상 속 청중 개념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모든 사람이 나만 지켜보고 있다는 자의식이 극도로 강해지는데, 성인이 되며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기 삶에 몰두해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자리 잡으며 이 자의식은 점차 줄어듭니다. 이게 그냥 뻔뻔해진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뻔뻔함은 타인의 시선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태도지만, 이건 애초에 남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현실적인 사회 인식으로 옮겨가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남들 시선이 덜 무서워진 건 뻔뻔해져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 시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투의 날카로움. 어릴 적엔 친구가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만큼 속상했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저 무덤덤하게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이 감정의 이름이 바로 질투의 날카로움입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의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감정을 선택적으로 집중시키게 됩니다. 이게 그냥 관대해진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단순한 관대함은 성격의 변화지만, 이건 뇌가 실제로 감정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서 사소한 비교에 에너지를 덜 쓰도록 재조정한다는 겁니다. 정서 심리학자들은 이를 나이 든 뇌가 부정적 정서를 빠르게 처리하고 흘려보내는 능력이 발달한 결과로 설명합니다. 질투가 무뎌진 건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정말 신경 쓸 것과 아닌 것을 가려내는 능력이 그만큼 정교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설렘.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밤잠을 설치던 그 감각이 언제부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엔 작은 문자 메시지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는데 지금은 그만큼의 설렘을 느끼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걸요. 이 감정의 이름이 바로 설렘입니다. 신경과학자 라레스 백만의 연구에 따르면 뇌 속 도파민 수용체의 밀도는 나이가 들수록 10년마다 일정 비율씩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이는 보상과 기대에 대한 신경 반응 자체가 점차 둔화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게 그냥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단순히 감정이 메말랐다는 건 마음의 문제로 보이지만, 이건 실제로 뇌의 화학적 보상 체계가 물리적으로 변화한 결과라는 겁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신경생물학적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예전만큼 설레지 않는 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뇌의 화학작용이 서서히 그 강도를 낮춰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분노의 즉각성. 어릴 적엔 조금만 억울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이 터지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일단 숨을 고르고 몇 초라도 참고 나서야 반응합니다. 이 감정의 이름이 바로 분노의 즉각성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과 즉각적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 사이의 신경 연결은 20대 중반까지 계속 발달하며 그 이후로도 경험이 쌓일수록 이 연결은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이게 그냥 참을성이 늘어서 그런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단순한 참을성은 의지의 문제로 보이지만 이건 뇌의 물리적 회로 자체가 즉각 반응 대신 판단의 시간을 벌도록 재구성된 결과라는 겁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전두엽이 편도체의 즉각적 신호를 걸러내는 능력이 발달한 대표적 증거로 봅니다. 예전처럼 불같이 화내지 않게 된 건 감정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리는 회로가 더 튼튼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낯가림. 어릴 적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손발이 얼어붙고 말 한마디 꺼내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감정의 이름이 바로 낯가림입니다. 사회불안 관련 역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과 낯가림은 청소년기와 청년기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 나이가 들수록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그냥 사교성이 좋아진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사교성은 타고난 성향에 가깝지만 이건 수많은 낯선 만남을 반복하며 쌓인 사회적 경험치가 불안 자체를 줄여준 결과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반복 노출을 통한 자연스러운 둔감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낯선 자리가 예전만큼 두렵지 않게 된 건 성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어색함을 이미 수백 번은 겪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무조건적 신뢰. 어릴 적엔 누군가 손을 내밀면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다정한 사람이라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연스럽게 저울질부터 하게 됩니다. 이 감정의 이름이 바로 무조건적 신뢰입니다. 신뢰 형성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신뢰는 태어날 때는 거의 백지에 가까운 개방적 상태로 시작되지만 이후 크고 작은 배신과 실망의 경험이 쌓이며 점점 더 조건적이고 신중한 형태로 변해갑니다. 이게 그냥 의심이 많아진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단순한 의심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이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누구를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가늠하는 나름의 정교한 판단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순진한 신뢰에서 경험에 기반한 신중한 신뢰로 옮겨가는 정상적인 성숙 과정으로 봅니다. 쉽게 믿지 못하게 된 건 마음이 각박해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몰입의 순수함. 어릴 적 소꿉놀이나 그림 그리기에 빠져 있을 땐 시간이 가는 줄도 누가 지켜보는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어느새 스마트폰 알림이나 다른 걱정들이 자꾸 끼어듭니다. 이 감정의 이름이 바로 몰입의 순수함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가 제시한 몰입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자의식과 자기평가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어떤 활동에 스스로를 완전히 내맡기는 순수한 몰입 상태에 훨씬 쉽게 도달합니다. 이게 그냥 집중력이 떨어진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건 능력의 문제지만 이건 성장하면서 생긴 자기 관찰과 평가라는 습관이 몰입 자체를 방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의식의 발달이 순수한 몰입 경험을 가로막는 대가로 설명합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빠져들지 못하게 된 건 흥미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사이 스스로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열 번째, 두려움 없는 도전심. 어릴 적엔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저지르고 봤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먼저 잃을 것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 감정의 이름이 바로 두려움 없는 도전심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손실 회피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판단 체계가 바뀌어갑니다. 이게 그냥 겁이 많아진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단순히 겁이 많아졌다는 건 용기가 사라진 것처럼 들리지만 이건 그동안 쌓인 크고 작은 실패의 기억이 위험을 훨씬 더 정교하게 계산하도록 만든 결과라는 겁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를 경험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위험 회피 성향으로 설명합니다. 예전처럼 겁없이 뛰어들지 못하게 된 건 용기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를 이제는 너무 잘 알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10가지 감정이 사라진 건 마음이 메말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더 단단하고 정교한 어른의 감정체계로 옮겨간 자연스러운 성장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감정이 가장 그리운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